그다음 튀김류. 튀김류는 저 당연히 먹죠. 먹긴 먹는데 아예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까 제가 좀 섭취를 줄이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고온에서 120도 이상만 넘게 이게 튀게 되면 아크릴라마이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예, 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맨날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뭐 10계명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의학계에서 제시한 것들 보면 항상 튀긴 음식 좀 자제하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맛있어요. 저런 튀김류들이. 맛있잖아요.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이는 안 먹으려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저도 저런 튀김류들이 반찬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거든요. 다 뷔페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집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오키나와 장촌분들 명성 나이던 시절을 보면 식습관 보시면 튀긴 음식이 거의 없어요. 예. 저는 제가 본 자료나 이런 데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갈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튀긴 음식 좀 줄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공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죠. 사실은 너무 말이 많고요. 뭐 괜찮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분한데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기 들어가는 첨가제 아질산 나트륨이 격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바뀌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 뭐 저 정도 양이면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 않냐라는 이제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불법 첨가물은 아닙니다. 아이산 나트륨이.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섭취량을 좀 갑자기 안 먹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일단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단순 동물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실험한 거예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가공육 섭취량 이게 많을수록 확실히 췌장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그다음에 대장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명확한 결과들, 사람을 조사한 결과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찝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가공육들을 먹긴 먹지만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색소 중에서 적색 3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적색 사모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에요. 이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안 써요. 예, 왜 안 쓸까요? 미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관대한 나라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약간 선도하는 그룹이에요. 약간 좀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곳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선 저기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몸에 안 좋아서인데 이게 들어왔을 때 뭐 아이들한테 뭐 ADHD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성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지하자라고 해서 적색 사모가 금지됐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아직까지 뭐 그런 어떤 논의는 없습니다. 그냥 기준치를 정해놨으니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근데 언젠가는 저기 뭐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가 저렇게 했으면 다른 주로 퍼져 나가거든요. 점점. 그러면 그게 미국이 전역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뭐 후회하는 것보다 제 생각하기에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너무 빨간색 이런 빨간색 색소 들어간 거 있죠. 예, 적색 사모가 많이 쓰입니다. 이 빨간 색소에. 그래서 적색 사모가 많이 쓰이니까 가급적 빨간색 들어간 거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가공식품 중에서요. 그래서 뭐 제 식습관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껌은요. 여전히 껌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껌을 안 먹습니다. 껌을 안 씹고요. 예. 근데 학생들 보니까 많이 씹어요. 왜 씹냐면 양치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냄새도 없앨 겸 그래서 뭐 이물질도 없앨 겸 이제 껌을 씹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근데 저는 안 씹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 일단 그 껌 하나 씹을 때마다 저게 이게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여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을 이 코팅해 놓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저희는 고분자라 부르는데요. 고분자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씹으면 씹을수록 실제 뭐 수천 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결과긴 한데 우리나라랑 이제 결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쓰는 플라스틱과 우리나라 그 껌 회사에서 쓰는 플라스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미세 플라스틱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근잘근 계속 씹잖아요. 그럼 장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그걸 다 먹게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잘게 잘라져 나온 게 굉장히 좀 덩치가 상대적으로 클 것 같긴 해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아주 큰 것들은 흡수는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발생하는 거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뭐 미세 플라스틱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카스 얘기를 잠깐 드리면 바카스 제가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 하루에 하나씩 뭐 습관적으로 먹지는 않으려고는 합니다. 누가 선물해 줬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힘내시라고 가끔 저런 거 선물 주기 좋잖아요, 저런 거는. 근데 저는 뭐 제가 사 놓고 막 쟁여 놓고 막 매일 하나씩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바카스 하면 뭐 가장 유명한 단어가 타우린이죠. 타우린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타우린이 좋은 성분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너무나 연구 결과가 많아요. 타우린 관련해서는. 그런데 근데 과요불급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제가 수많은 독성 자료를 봤을 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지나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공기 중에 산소가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산소가 몸에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죽는 건데 공기 중에 질소가 사라지고 산소로 100%가 되면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못 버텨요. 예. 그만큼 산소 너무 왕창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지나쳐서 좋은 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타우린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물 결과긴 합니다만 실제 백혈병 세포가 빨리 자라더라. 실제 외부에서 타우린 주입해 봤더니 백혈병 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취량에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섭취량이 좋을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누가 선물 주거나 그러면 뭐 마시는 정도지 이걸 뭐 쌓아놓고 뭐 습관적으로 먹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 생활 습관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금속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해 중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유해성은 명확하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신경계통 영향을 주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수많은 유해 중금속들에 대해서 제가 막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카드뮴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최대한 저런 거에 노출을 이제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식습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저게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니까 안 빠지면서 이게 쌓이면서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암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쌓인 거를 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정말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가 나왔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결과 나온 지. 단순히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보다 정말 저렇게 동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동적인 운동을 해서 땀을 냈을 때 실제로 체내에 저런 유해 중금속 농도가 떨어지더라. 그런 결과 최근에 나왔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저도 역시 인위적인 저런 땀을 내려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땀 날 때, 땀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좀 운동하려는 습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저도 땀이 나는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하나씩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요. 제 생활 습관을 공유 드린 거고요. 뭐 제 습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 습관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저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 과학적 식견을 기반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공유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